기생충 비하인드 1, 2탄에 이은 비하인드 3탄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렛츠고.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배우 조여정에게다가 눈을 맞추고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와, 디카프리오 성공했네. 조여정 누나도 다 만나. 우리의 스파이디 톰 홀랜드가 본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5일 픽사 애니메이션 영화인 오너드 기자회견에 참석한 톰 홀랜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꼽았고, 그는 천재이며 그와 함께 일하고 싶다. 그가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은 천재적이며 무수한 러브콜을 받고 계시겠지만 나도 한번 본 감독님께 이메일을 보내보려고 한다. 혹시 또 모르지 않나? 라고 했다네요. 아이 귀여운 새끼.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를 시작으로 헐크, 스파이더맨, 에이션트 1까지 본 감독님 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보신 거예요? 기생충의 제작 스튜디오였던 아쿠아 스튜디오가 복원됩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기택 내 반지하 집과 동네 전체가 정교하게 만들어 촬영됐었죠. 이렇게 양극화를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보여준 세트에 대해 칸 영화제에서도 극찬이 쏟아졌었는데, 세트장에 위치한 고양시의 추진으로 2026년까지 이 세트장을 복원하고 추후 이 공간에 대한 체험 관광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년 후면 나 몇 살이냐? 인도에서 기생충의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1999년에 개봉한 라비 쿠마루 감독의 민사리 칸나라는 인도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 젊은 남자인 카나니, 백만장자인 이시 와리아와 이시 와리아 이름이 왜 이래? 독일에서 만나 사랑에 빠지고 이후 인도로 돌아온 이 둘은 백만장자 언니의 집에 경호원으로 고용되며, 주인공인 그의 남동생과 누이 또한 각각 하인과 셰프로 고용되며 이 부자의 집에 함께 살게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이 몰래 사기치고 집안에 들어가 기생한다는 내용이 흡사하다는 이유로 영화 제작자는 기생충이 표절이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설정의 유사성은 표절 심사의 대상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게 표절이면 사실 영화 산업은 이미 예전에 망했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유명세를 이용한 광고일 확률이 많은데 그 카레에 뭘 잘못 넣었나? 사과당 수상 당시 현장에 있던 봉준호 감독의 아내와 아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흰 옷을 입으신 분이 봉준호 감독의 아내 정선영 씨고요. 마지막에 눈물을 닦으며 포옹을 하시는 분이 봉준호 감독의 아들인 봉효민 씨입니다. 수상 이후 엄청난 감격에 눈물을 터뜨리고 계신데, 아들인 봉효민 씨 또한 현재 영화 감독으로 활동 중이시고 아버지의 후광을 거부하는 의미로 봉을 뺀 그냥 효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YG K+에서 웹무비 프로젝트인 디렉터스 TV의 네 번째 에피소드 결혼식이라는 작품의 연출을 맡으며 데뷔하셨습니다. 이후 2018년엔 단편 영화 에퍼처를 연출하기도 했고요. 2017년 개봉한 봉 감독의 옥자 크레딧에는 어시스턴트 세트 디자이너로 이름을 직접 올리기도 하셨네요. 설국열차 개봉 당시에는 봉 감독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평소 조언과 혹평을 아끼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도 했네요. 아빠가 봉준호. 영국에서는 기생충이 조금 늦게 개봉됐죠. 한국 시간으로는 지난 2월 7일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기 이틀 전에 개봉합니다. 기생충의 연극 배급사는 커즌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대표인 필립 네치볼 씨가 2달 전에 진행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칸 황금종려상 수상 후인지라 기자는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영국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려면 기다려야 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배급사의 대표인 필립 네치볼 씨는 이상한 일이긴 하다. 근데 영화 배급업체인 우리는 보통 데이앤데이트로 가는데, 여기서 데이앤데이트는 영화관계본과 VOD, DVD를 같이 푸는 극장 동시의 개념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날짜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고, 이날은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3일 후 오스카 시상식의 이틀 전이며 이 영화제들에서 모두 노미네이트 될 거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수상은 물론 오스카에서 사관왕을 수상해버리는 바람에 수요가 공급을 폭발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영국에 있는 영화관들이 자기네 영화관에도 기생충을 개봉하게 해달라며 배급사에 아우성을 친 거죠. 이에 배급사 커즈는 기존의 첫 주 136개였던 개봉관을 3배인 430개로 확장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배급사 트윗을 통해 봉 감독의 전작인 설국열차를 홍보하기도, 봉 감독의 지난 인터뷰에서는 차기작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차기작은 2005년부터 10년 넘게 구상한 작품이며 총 2개의 작품, 한국 영화 한 편과 외국 영화 한 편, 이렇게 총 2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첫 번째
번째 작품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공포스러운 사건을 다루게 될 것이고, 한 가지 장르로 규정할 수 없지만 공포 영화나 호러 영화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또한 장소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으며 한국과 해외 어디에서 제작하는 프로젝트냐는 건 큰 의미가 없고, 돈 자체가 아니라 영화 자체의 사이즈를 봤을 때 마더나 기생충 정도의 작품 사이즈가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느낌이다. 설국열차와 옥자를 해봤지만 해외와 연관되어 있다고 특별히 힘든 건 아니고, 돼지 CG 300샷을 작업해야 하는 에너지가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럽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인 할리우드 영화의 경우 2016년 런던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하지만 시나리오 작업을 마치기 전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세트의 반은 영국에, 세트의 반은 미국에 있을 것이라며 내용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음을 언지하기도 했고요. 작품으로 보나 출연 배우들로 보나 여러모로 본 감독의 차기작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에선 기생충을 볼 수 없습니다. 기내 상영 영화 목록에서 기생충을 제외했기 때문인데요. 대한항공 측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영화, 특정 국가나 민족을 비하하는 내용이나 한국의 부정적인 내용을 다룬 영화,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를 다룬 영화는 기내 상영 목록에서 제외하는데, 여기에 기생충 또한 빈부격차나 한국의 부정적인 내용을 다뤘다는 이유로 빠지게 되었고요. 세계적으로는 양극화 등의 사회 문제를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담았다는 극찬을 받았으나 기내 상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거죠.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선정적인 장면이 담겼다는 이유로 기내 상영 목록에서 기생충을 제외했다고 하네요. 뭐 시계 방향? 기생충 출연 배우와 스태프들은 모두 저번 주 12일 수요일에 귀국을 마쳤죠. 이때 본 감독은 남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미국에 남았고, 모든 스케줄을 소화한 후 16일인 일요일 귀국했습니다. 그야말로 금의 환영인데, 본 감독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훌륭하게 극복하는 국민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오는 19일 기생충의 배우들, 스태프들과 함께 진행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차근차근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형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2월 15일 구글 코리아가 공개한 자사 인기 검색어 분석 도구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수상 직후 5일 동안 기생충과 관련된 키워드의 검색량이 폭발하며 무려 평소 검색량의 857% 증가율을 기록했다는데요. 봉준호 나이, 봉준호 수상 소감, 통역사 최성재 씨 등 본 감독과 관련된 키워드의 검색량은 평소보다 2038% 증가했고, 또 여기에 봉준호 군대까지 인기 검색어 10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생충에서 화제가 된 짜파구리 또한 번역어인 람돈, 라면과 우동을 합친 용어예요. 이 람돈 조리법이라는 검색률이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농심 개탔네. 기생충이 월드와이드 매출 2천억을 돌파하며 순 제작비의 14배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모조에 따르면 14일까지 월드와이드 1억 7,042만 달러, 하나로 약 2,016억 원이죠. 북미 누적 흥행 수익으로 3,940만 달러, 북미 지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수익은 1억 3,102만 달러인데, 여기서 무서운 건 그 비하인드 1, 2탄에서 언급드렸던 북미 배급사 네온 기억하시죠? 이 배급사 네온이 상영관을 1,060곳에서 2,001곳, 2,001곳으로 늘리면서 앞으로 이 누적 매출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이 성적은 역대 북미에서 개봉한 외국어 영화 탑5의 기록이기도 한데요. 탑4는 멕시코 영화 사랑의 매기, 탑3는 중국 영화 영웅, 탑2는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마지막으로 1위는 대만의 와우 장룡으로, 이 와우 장룡은 북미에서만 1억 달러의 경이로운 매출을 기록했는데, 뭐 기생충이 이 성적까진 깨기 힘들겠지만 오스카 사관왕을 통해 뒷심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스카 비하인드 스토리 1, 2탄에 이은 비하인드 3탄이었습니다. 4탄에서 뵐게요.